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땅유목의 예슬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 강경화 장관님께서 France 24이라는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 대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단어 선택하며 그 말씀하시는 그 기품하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강경화 장관님 컨텐츠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한 영상당 10가지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들을 찝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Thank you for having me. Thank you for having me 라고 하십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나를 이 자리에 초대를 해줘서 감사하다. 그 Thanks for inviting me 라고 우리가 이제 그 직역을 하면 Thanks for inviting me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having me, 나를 여기에 오게 해줘서 고맙다.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것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으로 Thank you for having me는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earned plaudits. South Korea has earned plaudits from around the globe for its tackling of the coronavirus pandemic. earned plaudits라는 표현을 했는데 plaudits는 엄청난 이제 박수 갈채라는 뜻이에요. 예. applause 대신에 plaudits. applaud랑 되게 비슷하죠. applaud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plaudits. 오케이. 박수. 그리고 이제 tackling of the coronavirus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tackling, 우리 이제 태클을 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태클했는가,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는 표현으로 tackling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epidemic하고 pandemic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이제 팬데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에피데믹하고 팬데믹은 굉장히 스케일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에피데믹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동안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되게 큰 장소가 영향에 미치지는 않아요. 예, 되게 이제 넓은 장소가 영향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일어나는 일 같다가 에피데믹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전염병,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딱 이 장소를 정할 수 있을 정도. 그치만 이제 팬데믹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컨티넨트, 여러분, 뭐죠? 유럽이면 유럽, 아메리카면 아메리카, 아시아면 아시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컨티넨트 혹은 세계,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일 때는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WHO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팬데믹을 a worldwide spread of a new disease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WHO에서 팬데믹이라고 이제 선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새로운 병이 이제 원인 모를 병, 그런 상황일 때 이제 팬데믹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solidarity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Let me first begin by expressing my solidarity and appreciation for all the medical staff and the frontline workers who are fighting this unprecedented health challenge around the world. Solidarity가 이제 단결, 결속, 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solidarity 하면은 되게 끈끈한 mutual relationship, 그러니까 나도 책임이 있고 너도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을 solidarity라고 합니다. 그 solidarity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그 solid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 solid가 무슨 뜻이죠? 고체라는 뜻인데, 그 고체의 뜻을 또 깊숙이 들어가 보시면 전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이 꽉 차서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체, 여러분 아시죠? 딱딱한 이런 물질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속이 틈이 없이 빽빽하게 차 있는 것을 solid라고 하죠. 그래서 solidarit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frontline workers. And the frontline workers who are fighting this unprecedented health challenge around the world. 네, frontline workers. frontline은 최전방이라는 뜻인데요. front, 가장 앞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전방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workers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unprecedented challenge라는 말을 했어요. This unprecedented health challenge around the world. 전례 없는, 유례 없는,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뜻인데요. 이것 굉장히 좀 고급 단어예요. unprecedented는 SAT, 여러분 이제 미국 수능 SAT 아시죠? 거기서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unprecedented. 그래서 이제 본 적 없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표현을 할 때 정말 완벽한 단어죠. 유례 없는, 본 적 없는. 그래서 unprecedented challenge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valiant라는 단어예요. I think the work has been remarkably valiant, but also very difficult, and that has certainly been the case in our country as well. 이 valiant는 되게 용감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용감하다고 하면은 courageous, courage, 용기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valiant라는 거는 용감하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heroic, 굉장히 영웅스러운 그런 표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기로운 것이 비단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한 용기를 펼쳐 보일 때 valiant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heroic한 사람, 영웅 같은 사람을 valia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은 heartfelt sympathies. My heartfelt sympathies to the victims and the families who've suddenly lost loved ones in this crisis. 이 heartfelt, heartfelt 두 단어가 만났죠. heart, 우리의 마음, 심장을 뜻하고요. felt는 feel, 느끼다의 과거예요. heartfelt sympath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절실히 느꼈다라는 뜻이죠. 그 여러분 heartfelt, 심장이 느꼈다, 절실히 느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heartfelt sympathy라고 하면 정말 내 온맘 다해 절실히 느낀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in the midst of 혹은 in the midst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Governments are fighting this around the world, and so as government, our solidarity with the governments in the midst of this. 이게 이제 in the middle of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in the midst는 조금 더 이제 아카데믹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in the middle of the conversation이라고 안 하고 in the midst of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화체에서는 in the midst of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누군가와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중요한 자리, 내가 여기서는 조금 고급 영어, formal 영어를 써야겠다 하시면 in the midst of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쓰시거나 뭐 에세이를 쓰시거나 약간 좀 formal한 상황에 있으시다 하시면 in the midst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로는요. acted quickly and preemptively. We have acted quickly and preemptively.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quickly and preemptively. preemptive는 예방적이라는 뜻이에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했다, 예방했다라는 표현에서 preemptively. 이가 두 개예요. 그래서 스펠링 보시면은 나 영어에서 이런 스펠링 본 적 없는데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preemptively.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nept response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We had a terrible ferry boat accident where we lost 304 lives in the midst of a very inept response by the government at the time. We had a terrible ferryboat accident where we lost 304 lives in the midst of a very inept response by the government at the time. 네, 그 세월호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정부가 very inept response를 보였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inept response, inept는 솜씨 없는, 서투른 혹은 부적절한, 부주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ept라는 단어의 루트를 잠깐 볼게요.
그 EPT가 사실은 APT였어요. 그래서 이제 APT가 apt가 뭐죠? 적절한, 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apt. 그리고 앞에 IN이 붙었죠? IN은 보통 아니다 라는 뜻이죠. not fit, not suitable. 그래서 inept 두 개가 합쳐서 inept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inept response라고 하는 거는 부적절했다. 그리고 부주의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inept response를 쓰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경화 장관님과 프란스 24와의 그 인터뷰를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강경화 장관님의 이 기품 있는 이런 스피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품이 넘치시고 당당하세요. 또한 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민감할 수 있는 질문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그 민감할 수 있는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침착함을 유지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단어 선택도 굉장히 고급지시고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플로우라고 그러죠. 대화를 할 때 이 스무스하게 끌고 가시는 그 플로우 역시도 저에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2탄도 3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예슬쌤은 다음 시간에 2탄을 찾아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ye 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